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주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7% 강하게 하락을 한 후에 오늘 오전 7시에 재개장이 된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3% 계속해서 강한 하락을 이제 유지해주는 바람에 마이너스 3.45% 강하게 이제 떨어져서 결국 200일 이평선 18,974원을 이제 유지하지 못한 채 현재 주가는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1.2% 떨어진 18,7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상존을 하고 있고 뭐 해석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관세 문제도 이제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각국의 대응 문제, 자금 이탈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있었던 소식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제 2월 달부터 중국의 10% 관세가 지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3월 경제지표에 이제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이제 1993년도 이래로 2월 이래로 이제 가장 높은 레벨로 이제 미시간대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4%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의 악화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개인 소비 지출도 전월 대비해서 이제 0.4% 올라오면서 점차적으로 점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상호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이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25%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해방되는 날이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산업 섹터로 확대시킬 이런 의향들을 이제 비춰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종전 협상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구매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세컨더리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이제 유럽은 거의 소멸이 됐고요. 지금 6%밖에 안 됩니다. 47%가 중국이에요. 38%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는 또 미국하고의 치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에게 25% 관세를 그냥 러시아산 우유 산다고 때려버린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유효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관세 문제로 풀려고 해요.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 유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2.7%나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발표 때는 그렇게 급락을 하진 않았는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붕괴를 했죠.
결국 미국 시장을 지탱해 줘야 되는 빅테크들,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 하락을 이끌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유지해 왔던 기술주가 마이너스 2.44, 또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2.95, XLY, 이미 소비재 마이너스 3.06, 이 3대 주축 섹터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2%에서 4.3%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연준이 이제 만약 어떤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여지는 충분히 있죠. 2년물은 이제 4% 이하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위험자산에서 이제 위험이 다가서니까 안전자산 채권을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다시 이제 21.65로 20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 이제 24%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매그니피션트 7이 3.47 강하게 떨어졌죠. 2025년도 연간으로 이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미 그 조정장을 떠나서 이제 M7만 보면 거의 하락장 부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때 어떤 트리거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하는,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버블 자산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경기 하방 국면에 진입을 해서 연준이 가파르게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4.5 이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굉장히 충분히 연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S&P 500은 50일 이평선도 진작에 이탈을 했고요. 200일 이평선도 이제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5580.94로 연간 2025년도 연간으로는 이제 5.1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심해서 연간으로 2025년도 연간으로 이제 10.29% 이미 조정장에 이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가 관세 유연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약간 낙폭이 줄었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미국 정부의 빚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단기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서 2025년과 2027년도 이제 3년간 대략 한 14조 달러 정도 이렇게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중 50% 정도 7조 달러 정도를 이제 단기 국채로 발행을 해서 만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조 달러의 그 수요를 이제 장기 국채로 바꿔야 되는데, 이 금리가 지금도 10년물이 이제 4.25로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국채를 사줄 그런 투자자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걷어지는 세수는 4조 달러 좀 약간 상회를 하고, 쓸 돈은 이제 6조 달러가 상회를 하는 이런 2조 달러의 갭이 이제 재정 적자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의 관세 부과를 해서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뭐 수천억 달러 내지 뭐 조 달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감세 정책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 감면이나 이 개인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로 이제 세수가 줄어지는 부분에 이 관세 정책으로 이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치밀하게 대비를 해왔다. 2010년도 이후에 그 2001년도에 이제 WTO 가입하면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예, 미국의 수출도 많이 늘고 이때는 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대한 번 달러를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채를 사는. 그래서 일본과 함께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이 국채를 보유했던 1조 2천억 달러까지 보유를 했었죠. 2010년도 이때.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예, 미국 채권을 사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사지 않으면서 결국 2020년도에 예, 코로나19 사태와 2022년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1조 달러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를 시키면서 채권을 이제 매도하면서 현재 7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본을 이제 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상품의 거래는 뭐 물건도 실어야 날라야 되고 돈도 받아야 되고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품에 돈이 움직이는 데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이 환율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이 환율의 흐름 또 우리 주식시장 이런 데 돈을 옮기는데 엔터 하나 치면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 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서 이제 유럽 시장 또 홍콩 시장 이런 데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한 달 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예, 이러한 이제 그 재정 적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정부 효율부를 맡고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의지할 곳이 이건데 정부 지출이 이제 뭐 그 상세 내용을 보면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한 10,000달러 정도 해결할 게 뭐 1억 달러가 든다든가 뭐 사소한 일에 뭐 한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일론 머스크가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 효율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미국 그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져 온 거예요. 그걸 필요 없는 걸 해고하고 모든 그 데이터를 전산으로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작업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대해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5월이 가기 전까지 1조 달러를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파산을 면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가장 명확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기 때하고는 다르죠. 이 빚이 늘어난 게 거의 코로나19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확장 재정 정책 이때 가파르게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입장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 서비스업 비중을 이제 굉장히 확대를 시켰잖아요.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이제 이 서비스 시장으로 굉장히 확대를 했고, 제조업은 뭐 한 10%대로 이제 전부 다 해외 아웃소싱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공장도 못 들어가, 또 마스크 뭐 이런 제품도 없어, 의약품도 없어. 미국에서 만들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공급망이 이제 불편이 가시화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시켜야 되겠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면서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은 같아요.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나 뭐 미국을 다시 유리하게나 똑같은 그 아젠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쪽은 왜 우리가 기업들 돈 많은데 거기다 돈을 줘야 돼? 관세 하나 물리면은 지들이 와서 투자를 할 텐데 이런 방식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줘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법은 달라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방법은 달라도 그래서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1.8%,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면 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저렴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성장률을 좀 높이면 미국 경제가 잠재적으로 한 3% 성장률로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4가지 경제계획 이런 부분에 이제 이 해외 공장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은 이 관세를 통해서 이루는 수단밖에 없다. 그냥 말로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 이렇게 해서는 안 들으니까 강제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정 들어오려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국민들 소득세도 낮춰주고 이런 그 감세를 통해서 이제 소비 촉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규제나 각종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다 이제 원유를 하루 300만 배럴 더 이상 퍼내서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이제 원으로 이 전기료도 좀 낮게 만들고 에너지 가격도 이제 싸게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를 좀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좀 덜 찍고 세수는 아까 말한 정부 효율부 이런 데서 아껴지는 세금,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충을 해나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더티 트레이드, 미국에 이제 그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통관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 물건 수입을 좀 억제하고 있는 국가들, 뭐 중국, 유럽, 멕시코, 베트남, 일본, 우리나라, 캐나다, 인도, 타일랜드, 스위스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을 이제 더티 15개국에 포함시키면서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로 이제 관세를 넓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의 일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두 이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지나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의 분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결국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억제시키면서 어떤 정상적인 미국 경제 흐름으로 가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리쇼어링, 해외 투자 기업들의 이제 유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그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이제 가셔야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 없이 절대 이제 얻어지는 것이 없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단기적인 고통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의 이게 그 부정적인 이제 향후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좀 가라앉았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치가 올라오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
그 어닝콜 문제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S&P 500의 2025년 기대되는 EPS 주당 순위 이 부분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80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이 부분이 쭉 줄어들어서 270달러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EPS 감소에 대한 부분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10%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워낙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EPS가 감소하는 이 구간에도 미국 증시는 이제 반대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결국 급락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막고 있다. 네, 이전까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제 등락을 거듭했고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제 주당 순위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 이 밸류에이션 문제를 보면 현재 이 기술주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 25배 정도, 기술주도 2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S&P 500의 이제 평균 요 부분에 한 20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20배 이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2배까지 도달을 했던 그 S&P 500의 이제 향후 포워드 12개월 이 레시오가 현재 20배 정도로 이제 낙하를 하고 있다. 5년 평균이에요. 5년 평균. 이제 지난 5년 평균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 자본이 전부 다 이 미국 시장으로 집중이 됐었죠. 유럽 시장이고 아시아 시장이고 모든 돈이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집중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유럽 시장이나 홍콩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돈들이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 이제 미국 증시의 그 보유 비중, 글로벌 시장의 비중이 이제 5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닝의 이제 43%에 비하면 굉장히 그 미국 주식들을 다들 이제 과잉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학개미, 그럼 뭐 우리나라만 서학개미가 있겠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 과잉 보유하게 된 거죠. 실적에 비해서 이제 과도하게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 주식 소유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한 38%를 들고 있어요. 그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이제 미국 개인들의 38%가 이 주가에 이제 대단히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줄어들었다가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ETF가 활성화되면서 ETF 비중이 이제 9%로 좀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해외 투자예요. 그러니까 18%로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ETF에 따라서 들어오는 자금들, 해외 투자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유 구조가, 미국 주식의 소유 구조가 이제 약간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 자동차 관세 이 부분에 그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이제 판매되는 그 전체 비중 중에 53.7%가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16.2%는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8.6%가 우리나라, 8.2%가 일본, 7.2%가 캐나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국가 독일을 포함하면 거의 한 5개 국가에서 전체 미국의 이제 수출 시장을 거의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일 모범 사례로 현대 자동차 이런 데를 들고 있습니다. 현대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 약 8,500명의 이제 이 고용 효과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기 채권 이 부분은 이제 장기 채권으로 이월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채 한도 상향 이 부분도 이제 이어져야 되고, 또 정부 효율보를 통한 예산 절감, 뭐 각종 보조금 지급 중단,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고, 관세를 통해서 이제 이 세금 확충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률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미국에는 이 여러분들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 방송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마약 문제가 대단히 그 심각하죠. 지금 펜타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자들, 불법 이민자들 추방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문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경을 이제 강력히 통제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펜타닐은 이제 그 강해가지고 뭐 조금만 복용해도 이제 몸을 못 쓴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시날로아주에서 이제 제조가 돼서 미국 전역 국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법 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펜타닐 주성분의 이제 이 화학 재료들, 이 부분들은 멕시코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쉽게 그 사들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중국과 멕시코 또 캐나다 이런 부분에 이제 관세 부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대단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제 이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잡겠다. 그래서 이웃 국가든 동맹이든 기존에 맺어졌던 협약이든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 부활을 꿈꾸고 좋은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일자리겠죠, 일자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강해질 것이다. 뭐 두고 봐라. 뭐 이런 지금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현대차가 철강과 이 자동차 이 부분에 이제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를 단행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그 흐뭇해하고 이제 정의선 회장을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연설하는 모습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 뭐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기업들 이렇게 이제 현대 자동차처럼 배워서 이제 따라 하라는 거죠. 여기에 애플, 뭐 존슨앤존슨, 일본 포함해가지고 뭐 막대한 기업들이 지금 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주가 한 그 10% 조정받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겁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채권 시장 이 부분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요. 지금 36조 달러가 넘어가는 이 빚, 이 부분을 이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더 이상 빚을 낸다는 일이. 그래서 채권 발행을 줄이면서 기존에 발행된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을 좀 이월하면서 이런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면서 그 올해 내년 이런 위기들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약간의 주가 급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기에 경기 침체까지 뭐 미국 경제를 몰아넣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에서 그 채권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아까도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급격히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이자 부담이 이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는 돈이 이제 뭐 몇천억 달러 이렇게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겠죠. 뭐 일설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돌고는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10대 때릴 거야. 이러다가 난 일곱 대만 때릴 거야. 이러면 또 증시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최악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주식시장이 붕괴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위험 신호가 잡히면 충분히 뭐 되돌릴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20일 이평선 이 강력한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네, 이 부분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탈을 해서 과연 하락장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2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장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은 이제 4월 2일 또 5월달 이 자동차 부품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마무리돼서 경제 지표로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 내에 확인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버는 EPS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주가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20배까지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19배, 18배 이 정도 들어오면 그렇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뭐 한 5,000포인트 초반 정도 되는 그 위치거든요. 네, 2025년도 이제 S&P 500의 그런 최저치, 그 예측치는 이제 5,400포인트이기 때문에 5,500포인트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하루 정도 급락을 하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오늘도 마이너스 1.6에서 현재 마이너스 1.34로 되돌리고는 있어요. 뭐 언제 미국 증시는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이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증시니까요. 그리고 일부 이제 자금이 이탈하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 세계 글로벌 자본들의 이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차분하게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에요. 이 관세를 통해서 리쇼링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구간의 관세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존할 수 있는 모두 다 좋은 것은 없죠. 하나를 이루려면 이제 또 잃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시장이었는데 결국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3.45% 미국 증시의 급락 부분을 피하지 못하면서 18,750원으로 200일 이평선을 1.2%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는 방송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